여러분 안녕하세요. 병아리 왕초보 사주 명리의 입문 67번째 정관의 이해, 정관의 활용과 같은 음양극으로 살펴본 정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 들어가기 전에 네이버 검색창 킹싹에 들어오십시오. 양말에 관한 모든 것, 신사, 숙녀, 아동, 숙녀, 신사, 양말에 관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킹삭을 한번 쳐 보십시오. 양말에 관한 여러 가지, 덧신, 누드 덧신, 그리고 파일 덧신, 쿠션 있는 거죠. 그리고 덧신에 관해서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들어오셔서 한번 구경하시고 용도에 타신 분들은 선택 구매하시면 되겠고요. 필요치 않는 분은 다음 기회에 필요하실 때 선택 구매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칼라는 섞어서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또한 싸고 좋은 걸 원하시는 분은 조금 칼라, 디자인, 길이 등등 이런 거를 좀 감안하시고 눈 한번 꾹 감고 경기가 없을 때는 좀 그런 걸 좀 이해를 하시고 신으시고, 그리고 경기가 풀리면 내 취향에 맞는 거, 그리고 정말 내 맘에 쏙 드는 거 선택 구매하셔서 신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지막으로 정관의 이해, 지금 십신의 마지막이 아니고 십신의 한 가지가 더 남았죠. 인성, 편인, 정인. 지금 정관, 지금 편관과 정관에 관해서 말씀드리는데, 정관의 마지막 정관, 관성의 마지막 설명이 들어가기 전에 도면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정관의 이해, 정관의 활용. 정관이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에 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관의 활용, 정관이 많을 경우 직장에서의 많은 책임감, 관습을 추종, 어려서의 억압 경험, 규율을 강제하는 부모, 교사, 상사, 당당한 표현의 어려움, 여명, 결혼의 변화, 피곤, 주체성의 상실, 대리인으로서의 삶, 결벽증, 당당한 표현의 어려움. 이게 맞는 얘기 같아요. 너무 집안이 엄격하고 부모가 엄하면은 또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세상이 모두 음양으로 돼 있듯이 음양, 뭐라고 합니까? 표현력이 전 사람 외향성과 내향성으로 구분할 수 있잖아요. 사람은 선천적으로 외향적으로 화성한 성격으로 태어나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고 좀 발표력이 없고 내향적인 사람은 마음에 가둬두고 발표는 하고 싶은데 대인 공포증이랄지 결벽증이 있으면 또 말을 잘 할 수 없잖아요. 발표력이 없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잘 알고 있는데 표현력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발표를 하려면은 가슴이 두근거리든지 방망이 지른다든지 하면은 사람이라는 게 긴장을 하게 되면 필름이 끊기잖아요. 그래서 당황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발표가 주저하게 되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나운서 내지는 탤런트 등등 이런 분들이 자유자재로 발표도 하고 연기도 하잖아요. 그러는데 그분들이 처음부터 잘하는 건 아니고 정말 수천 번 단련한 다음에 대인 공포증이 있는 분들,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잘하는, 어떤 분이 처음부터 전부 아나운서 내지는 또 탤런트들이 전부 내향적이냐? 아닌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향적인 분도 계시는데 자꾸 반복하고 무대에 서고 대인 앞에 많은 사람들한테 쓰다 보니까 면역이 생겨서 아무리 내성적인 사람들도 외향적인 사람들은 좀 뭐지만은 면역이 생기면은 또 소질이란 게 있어가지고 잘할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소감으로서는 소견입니다. 제 소견. 가정교육이 좀 소질 파악, 이게 중요한 게
지금 사주 명리가 소질 파악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직업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내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이 되도록 자꾸 면역력 대인 앞에서 서보도록 노력을 한 번 서, 두 번 서다 보면 자꾸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기 끼를 또 발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중요한 게 내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이 되도록 노력하고, 또 외향적인 사람은 너무 뭐 하면 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자제하는 이런 교양이 또 필요하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주 명리는 소재를 팍 첫째 부모 할 일은 어거지로 예를 들어서 공부에 취미가 없고 스포츠에 취미 있는 사람들은 공부라고 하면 안 합니다. 안 해요. 서로 피곤하고 또 자기 소질 개발이 뭐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게 되고 또 부모를 또 원망하게 되고, 그러니까 소질 파악을 해서 정말 스포츠 취미 있는 분은 스포츠 방향으로 나가게 하고, 스포츠도 종류가 다양하죠. 그래서 소질에 맞는 것, 역시 또 공부에 좋아하고 취미가 있는 사람은 무조건 공부를 한다고 그래서,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법고시, 우리 때만 해도 사법고시라고 그랬는데요. 뭐 고등고시도 있고 사법고시라고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고등고시하고 또 사법고시는 다르죠. 그래서 이런 고관대작, 어느 분이 그런 걸 싫어하시는 분이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아무리 10년이고 평생을 해도 못 오신 분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제 주변에도 아니면 제가 아는 분으로도 그래서 사람은 마음 가지고 욕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딱 사주 팔자로 점지에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관운을.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관운이니 재운이니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들 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내 마음 내 뜻대로 되면 안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또 못 사는 사람 있겠습니까? 돈 못 버는 사람 있겠습니까?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아이고 이놈의 팔자 내 팔자야 이렇게 모두 신세 타령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세상을 꼭 고관되자 꼭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고, 자기 소질, 자기 취미, 자기가 재밌는 거 해가지고 멋있게 살면 그게 재밌는 거잖아요. 행복한 거 아니고 행복한 거고요. 그래서 세상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고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서로의 서로의 끼를 발휘하면서 그렇게 멋있게 굴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서 서로 얽히고 설켜서 정말 조화로운 멋있는 삶이라고 생각됩니다. 조물주가 정말 마련을 차려놓은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이 얘기가 잠깐 뭐있네 하나의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정관이 많을 경우, 그리고 십신, 즉 다시 말하면은 오행상으로서는 비겁, 그리고 식상, 그리고 재성, 관성, 인성, 그리고 이게 오행상 십신이고요. 이걸 갖다가 음형으로 분류하다 보니까 비겁은 비견과 겁재, 그리고 식상은 식신과 상관, 그리고 재성은 편재 정재, 그리고 관성은 평관 정관, 그리고 인성은 편인 정인, 이래서 십신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십신이 끝나고 나면 지금 하나의 그냥 수박의 거달기식으로 이러한 종류 이런 게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좀 하나의 구체적인 설명을 못 드리고 낭독하는 데 좀 그치고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설명이 또 자세한 또 설명도 드리고 그랬었는데요. 좀 더 이 아주 중요한 사주풀이에 십신만 제대로 이해하면은 반 이상은 사주 명리에 통달했다고도 관여하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좀 하나하나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중요한 사항을 선택해서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금 그냥 저거 뭐 나도 저런 거 인쇄해가지고 읽을 수 있어 이런 분도 있으실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은 중요한 게 이러한 종류, 여러분이 지금 처음에 들으신 분들은 정관, 평관 이런 게 뭐야?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요. 그래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에 기회가 되면은 다시 기회가 있으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비견은 뭐고 겁재는 뭐고 식신은 뭐고 상관은 뭐고 구체적인 뜻에 관해서 원리
중요한 게 원리니까요. 원리를 알아야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아하 하면 아무리 어려운 것, 아무리 오묘한 것도 아하 손뼉 무릎을 딱 치면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흥미진진하고 재밌고 세상의 이치를 터득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 내서 다시 또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다는 걸 뭐라고 합니까? 저 방언으로 맛보기라고 합니까? 맛배기라고 합니까? 우선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만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다음에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가면은 좀 여러분들이 재미도 있으실 거고 저놈 나도 저런 건 나도 스마트폰에서 내 얼굴 나오게 해가지고 이 낭독은 3살짜리 유치원생도 할 수 있겠네 이렇게 좀 무시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점은 좀 양해를 구하고요. 제가 시간 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정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비견은 모시고 겁전은 모시고 원리를 그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응용할 거 아닙니까? 그런 응용하는 등등 해서 좀 더 천천히 진행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러면은 일단은 십신 설명을 다 내일 다음에 인성, 정인, 편인, 정인 설명이 끝나면은 십신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해가 잘 가도록 오행, 십신, 오행상 오행과 십신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읽는 식으로 해더라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관이 많을 경우 직장에서의 많은 책임감, 관습을 추종 이게 지금 제가 했는데 다시 반복하네요. 죄송합니다. 정관이 없을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과 염치가 없는 삶. 정관이 없을 경우 규칙이나 약속 준수에 관심 없음. 학업 가로 열고 학위 가로 닫고 직장 인연의 부족. 직업의 변화가 많음. 여명 남자의 안정적 인연 부족. 이어서 운에서의 정관, 조직과의 인연, 합격운, 취업운, 학교운, 실속, 명예, 안정적 생활, 고지서, 공과금. 이어서 정관의 이해, 같은 음양 극으로 살펴본 정관, 겁재를 극함, 상관에게 극을 당함. 도면을 보신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관의 이해, 극으로 같은 음양 극으로 살펴본 정관, 겁재를 극함, 상관에게 극을 당함. 생극 오행에는 생극이 있다고 그랬죠. 생과 극. 그리고 살려준다. 생은 살려준다, 도와준다. 그리고 극은 억제한다, 제재한다, 억압한다. 그래서 생극으로 노는다는 것. 정관에 같은 음양 극으로 살펴본 정관, 겁재를 극함. 신금, 을목. 신금은 음금. 그리고 을목은 역시 음목. 같은 음입니다. 신금. 신금은 경신할 때 8번째. 갑, 을, 병, 정, 무, 기, 경신, 임계. 천간이 10개라고 그랬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천간 10개. 천간이 10개인데 음양으로 나눠서 이게 지금 원래는 갑병 무경님 이게 양간이고 음간은 을정기신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앞에 거는 양 뒷거는 그래서 갑목 음목 하듯이요. 이렇게 10개인데 순서도 좀 반복하면 외워집니다. 순서 10개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공식이니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외워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으면 외우는 게 많아가지고요. 또 실증도 나버리고 하기도 싫고 재미가 없어요. 부담이 오니까 자연스럽게
수천 번, 수백 번 반복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입력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모르면 또 알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 없고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의 구구단 공식, 하나의 알파벳, 모르면 영어를 모르듯이 하나의 공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지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12자, 열자, 22자 이 22자가 조합을 해서 천지조화를 다 이루고 있습니다.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이런 식으로 해서 60년이 환갑, 해갑 의미가 있습니다. 60년 후에 다시 갑자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회갑이라 해서 과거에는 큰 의미를 가지고 회갑 전체를 거창하고 그렇게 지냈었는데 요즘은 장수들 하셔가지고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60은 60은 그냥 지나쳐버리고 칠순 70 고래이라고 그래요. 칠순을 좀 세시는 분도 계시고 또 칠순도 모여서 모시는 제가 알기로는 환갑보다 칠순을 조금 더 세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다 뜻이 있어요. 60년 후에 60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서 환갑, 회갑을 거창하게 과거에는 그리고 단명들 하셔가지고 명들이 좀 짧으셔가지고 60 넘기시는 분들이 극히 드물었어요. 그래서 60 화갑을 굉장히 좀 아주 큰 잔치로 치렀습니다. 요즘은 60은 좀 생략한 것 같아요. 이런 뜻이 있어서 회갑, 환갑이라고 해서 60갑자, 갑자을 적평인에서 쫙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것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또 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좀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10중 8구는 다 아시는 거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이어서 같은 음양 극으로 살펴본 정관,天관정관으로 놓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겁재를 극함 신금, 을목 역시 신금은 음목의 음금입니다. 음금 경금은 양금이고 그리고 을목은 역시 음목, 간목은 양목, 을목은 음목. 그래서 양과 음으로 놓는다고 그랬잖아요. 겁재를 극함 그리고 정관이 있는 것과 정관이 없을 때는 겁재가 많을 때는 정관이 있는 게 좋고 그리고 겁재가 많을 때 겁재 주변에 겁재를 제할 정관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됨. 그리고 소중한 겁재에서 일간 주변은 말씀드렸죠. 태어난 날 오늘 태어나서 오늘이 일간 어디에 태어나신 분은 제가 태어나신 분이라고 하기는 뭐하고요. 어디에 태어난 애는 어디에 태어난 사람은 어디에 태어난 분이라는 거는 자기보다 이나 아니면 자기 또래나 아니면 상대를 존칭할 때 분이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애들한테는 제가 존칭하기는 뭐하고 그래서 어디에 태어난 사람은 어제가 일간이고 오늘 태어난 사람은 오늘이 일간입니다. 어떠한 날짜를 막내라고 그날 태어난 사람이 그날의 일간입니다. 그날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일간 주변 제가 일간 주변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면 여러분도 자신도 모르게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간 가장 중요한 일주 명주 본원 일간 태어난 날일 천간을 때 간 태어난 천간 그래서 년 월 일시 하늘은 주 기둥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사주 밑에 또 지지가 4개입니다. 천간은 양이고 지지는 음입니다. 그래서 둘로 모든 것은 다 짝을 이루어야 원만한 사람도 남자만은 반쪽이 아닙니까? 여자 남녀가 합해져야 드디어 원이 되고 이세를 태어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음양으로 돼. 해와 달 하늘과 땅 모든 게 다 음양으로 되어 있다는 거. 양음 음양 양음보다 음양이 좀 발음도 좋고 해서 양음이나 음양이나 같습니다. 표현 차이인데요. 좀 발음이 잘 돼서 음양으로 가는 것 같아요. 양음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든 건 다 음양이 있고요. 그래도 겁주 일간 주변이라고 하는 건 주변 일간의 기준인데 모든 것은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가장 중요하죠. 키포인트죠. 그래서
기준,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주변이라는 거는 이제 일간의 좌우, 그러니까 좌우나 우좌나 맞습니다. 제가 우좌보다 좌우가 잘 돌아가니까 예, 좌우. 그래서 일간의 주변, 천간에서는 시간이고, 그리고 월간에서 일간 주변, 월간 시간 주변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는 예, 배우자, 일간 바로 밑에 지지는 배우자. 그게 그리고 또 좌우 월지와 시지, 일지, 이게 주변입니다. 그게 참고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정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기억은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일간 주변에, 일간은 예, 태어난 날 언제고 내일 태어나면 내일이 일간입니다. 오늘 태어난 사람은 오늘이 일간, 어제 태어난 사람은 어제가 일간. 네, 그래서 일간 주변에 급제가 소중한 작용을 하고 있다면 정관은 불리한 요소가 된다. 그래서 정관이 없는 게 좋다. 그리고 상관에게 극을 다감, 상관, 이게 상관, 예, 직업적으로 말하면 상관, 이렇게 얼른 선뜻 감이 들어가죠. 그렇지만은 예, 십신상으로 식신상관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일간이 생해주는 게 식신상관인데, 식신은 양이고 상관은 음입니다. 그래서 상관에게 극을 당함, 예를 들어서 정화와 신금인데 정화, 음화입니다. 화는 역시 병화와 정화인데 병화는 양화, 정화는 음화입니다. 그리고 신금은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경금, 신금, 경금 양, 신금 음. 그래서 예, 상관이 있을 때와 상관이 없을 때는, 정관이 많을 때는 상관이 있어준 게 좋다. 그리고 일간 주변에, 일간 태어난 주변, 재원은 좌우, 그러니까 월간 시간, 그게 일간의 하늘, 천간에서는. 그리고 예, 지지에서는 월지, 일지, 시지, 이게 주변입니다. 일간은 자기가 주인공이고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자기를 기준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고 천간에서는. 그리고 예, 천간, 일간은 포함이 안 되고 주변은 바로 월간과 시간. 그리고 지지에서는 예, 바로 일간 기준을 뺀 바로 밑에 지지에서는 일지나 월지나 시지, 이게 일간의 주변이 되겠습니다. 기준은 뺍니다. 그리고 일간 주변에 정관의 부정성이 돋보일 때는 상관이 아주 소중한 요소가 됨. 그리고 상관이 있을 때는 소중한 정관, 상관이 있을 때는 좋고 상관이 없을 때는 좋다. 이 지금 또 설명이 나옵니다. 일간 주변에 정관이 소중한 작용을 하고 있다면, 일간 주변에 정관이 소중한 작용을 하고 있다면 상관은 불리한 요소가 된다. 상관이 없는 것이 좋다. 이 얘기입니다. 이상으로서 정관, 편관, 정관까지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십신의 마지막 인성, 편인, 정인, 예, 한 가지, 예,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인성, 편인, 정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저에게 많은 힘과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보다 유익한 방송,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송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변 분에게도 많이 적극 권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미비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충고 격려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은 또 댓글로 도움을 주셨으면 여러분이 겸허히 받아들이고 여러분을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보다 더 열심히 해서 좀 더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는 방향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